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체국은 적자 개선과 경영 합리화를 위해 적자가 심각한 우체국에 대해 폐국 수순을 밟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동시에 우체국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다양한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러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둘 다 경영 합리화를 위한 방안이라면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익을 실현하는 우체국의 존재 가치와 더욱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에도 활기찬 우체국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체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체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전까지는 저에게도 사실 우체국은 그냥 우편, 소포 그리고 약간의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체국이 무엇을 하는지 조금 더 현실에 녹아들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우체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체국이 현재 판매 중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유명 유튜버나 컨텐츠에 우체국을 노출시키고 드라마, 예능 등의 제작에 협찬을 통한 간접 홍보를 한다면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둘째, 주기적으로 초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과 우체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체국 속보상자에 우체국에서 필요한 안내 스티커나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체국에 직접 와서 속보를 붙이는 고객은 비교적 적지만 인터넷 쇼핑몰이나 업체로부터 우체국 속보를 수령하는 고객은 적지 않은 점이 착안하여 받는 사람들에게도 우체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 업무 제휴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제휴은행 및 제휴카드사가 있긴 한데 더욱 확대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휴가 확대되면 우체국을 찾는 고객이 증가하게 되고 그 찾아주시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상품 홍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사진 촬영 스튜디오와의 제휴를 통해 나만의 우표 사업 홍보를 해보고 싶습니다. 100일 사진 촬영, 돌사진 촬영 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서 나만의 우표로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홍보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이런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 고객들이 매우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없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우체국 기념품 사업에 조금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갖고 싶은 우체국 기념품은 빨간 우체통 모양의 저금통입니다. 그리고 우체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사업과 연계한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념품을 개발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택배 차량과 입주민과의 갈등 해결 방법과 노년층 소일거리 제공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파트 내에 거주하시는 직업이 없는 시니어분들과 또는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시는 수입이 없는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택배 기사님이 아파트의 도착 시간에 맞춰 연락을 드리고 짐 출입이 불가능한 아파트 입구에 하역하면 시니어분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걸어서 배송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체국 속보 마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해서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책정해야 하는지 아직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지만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공익적 측면도 있어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분명 10년 후에도 우체국은 지금과는 모습이나 하는 일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 의심쩍은 아이디어라도 10년 우체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은다면 우체국은 10년 후에도
국민들 가까운 곳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체국에 근무하는 일원으로서 당연한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지원자님은 상당히 많은 것을 그래도 고려해 보셨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유명 유튜버나 드라마 간접 효과라는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그 네, 우체국에 뭐를 그래도 알려야 합니까? 당연히 비용도 들 거는 아시죠? 네. 비용 대비 정말 많은 게 있어야 그래도 고민을 합니다. 뭐를 알려야 합니까? 일단 우체국 자체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체국 자체를 모르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체국이 어, 어떤 일을 하는지, 음. 어떤 상품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체국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유명 유튜버나 아니면 드라마 효과나 이런 것보다 우체국 스스로 뭔가 이 컨텐츠 제작을 해서 알리려고 하는 시도를 이미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체국의 의외로 좋은 서비스 베스트 5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우체국이 지금 내부적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서비스들이 많은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파급 효과가 큰 유튜버나 드라마 예능에 노출을 시킨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었어? 하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예시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적극적으로 알려보겠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뭡니까? 어, 뭐 우체국 보험입니까? 아니 우체국 특정 상품입니까? 뭡니까? 우체국 보험을 알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을 알리겠다. 보험도 상당히 많은 거 알죠? 네, 일단 불특정 다수에게 최대한 알려보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방문을 했을 때 우체국의 어떤 부분을 알리면 우리 아이들이 우체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까? 우체국이 하고 있는 공익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리고 금융 교육, 어릴 때부터 이제 경제관념을 길러줄 수 있는 금융 교육을 하게 된다면 우체국에 대한 좋은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거는 아직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보통 엄마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엄마카, 어떤 지폐나 동전을 쓰지 않던데요. 네, 엄마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경제 교육을 할지 이제 생각해 보겠다 이런 거죠. 네,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학생에게 금융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게는 아니라도 어려서부터 음. 금융에 이제 젖어들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학생이 금융 교육을 앞에서 하면 잘 들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교육하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원을 난 알고 있다. 기대가 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리직에 지원하기 전에 10년간 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포워딩 업무를 했습니다. 시간과 돈이 직결되는 업무 환경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서 주어진 업무는 주어진 시간 안에 완료했고 시간관념이 철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회사 비체계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입사 동기와 머리를 맞대어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안내 책자처럼 매뉴얼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완성시킨 매뉴얼은 퇴사 때까지도 후배가 입사하던 하면 업무 인수인계 작업에 이용될 정도로
효율이 좋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용하여 우체국에 입사하게 되면 어, 업무 매뉴얼화와 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상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를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워딩 업무를 하셨다는 거죠, 10년간. 네. 그러면 이 조직에서 몸담으셨을 테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있는 동안 그 대기업과의 업무 지속을 위해서 AU 인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됐었는데요. 그거를 받으려면 일단 관련 직무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했고, 회사 안에서는 소규모다 보니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이제 뭐 그 업무를 이어나가려면 뭐 추가로 신규 인원을 채용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빨리 그 자격증을 따거나 해서 이제 인증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한 동료 세 명이 자원을 해서 물류 관리사 자격증에 도전을 했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격증 취득을 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격증 취득이 기억에 남는 성과가 아니라 이 취득을 통해서 인증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포워딩 업무에서 내가 맡았던 주요 업무는 뭡니까? 수출입을 원하는 업체들의 전반적인 수출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무였습니다. 수출 업무를 대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누구의 그 가장 많이 만났던 고객층 대상자는 누굽니까? 어떤 수출업입니까? 주로 뭐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었는데요. 그런 뭐 자동차 업체도 있었고, 가장 많이 했던 것. 네, 주로 자동차 업체를 담당했습니다. 그럼 자동차 업체에 이런 수출 업무 대행을 했다는 것은 이 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그 매뉴얼을 작성하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것이 가장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나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겁니까? 네네. 그럼 가이드나 매뉴얼이 이전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네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전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업무였고, 그러면 초기에 이런 매뉴얼이나 가이드가 없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런 어려움들을 나의 가이드나 매뉴얼로 인해서 정말 수월하게 만든 적이 있다 이런 거죠. 네, 뭐 그런 점들이 기억에 남는 성과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새로 입사하는 신입 직원들도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혹시라도 뭐 직원들이 월차를 쓰거나 공백이 생기면 이제 뭐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물어보지 않아도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우선 제가 내 업무가 편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회사 전체의 업무 효율화를 증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동료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인지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죠.
더 어떤 것을 더 중시합니까? 나의 업무의 편안함이 좋습니까? 우리 동료의 효율적인 업무로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게 좋습니까? 조직의 음. 효율화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정말 우체국과는 정반대의 업무를 하셨던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런 무역이나 이런 분야에 있던 분이 우체국에 오시려고 하는 겁니까? 퇴사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될지 확실하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저는 퇴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우체국에 이렇게까지 그냥 오려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뭐 우체국에 좋은 게 있는지 뭐 이런 거 여쭤본 겁니다. 뭡니까? 아직 매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단순히 돈벌이보다 제 역량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어, 그런 면에서 늘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사업을 실현하는 우체국이 제 직업적 가치관과 부합하는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역량이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이런 포워딩 업무를 주로 하셨다고 하면 나만 알고 있는 무언가의 이런 데이터나 지식이 있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매뉴얼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에 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위해서 어, 뭐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은 동료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 필요하신 업무별로 매뉴얼화해서 비치해 두도록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전 조직을 그만두었을 때 가장 동료들에게 이런 평을 받아보았다. 이런 게 있습니까? 동료들에게요. 저는 좀 뭐든 잘해낼 것 같다는 평을 받긴 했습니다. 뭐든 네, 지원자님은 잘할 수 있을 거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 강하십니까? 네, 그러면 근무를 하실 때 이런 책임감 없는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감이 없는 동료가 있다면 어, 어, 한바탕 일단 합니까? 네? 한바탕 합니까? 아닙니다. 책임감 없는 동료를 만난다면 일단 그 동료의 장점이 뭔지 먼저 파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음. 그 동료의 장점이 뭔지 파악하고 그 동료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분배해주고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체국은 지원자님께 어떤 곳입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체국은 저에게 없어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근무하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럼 됐습니다. 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선영님인가요? 네, 네. 서영님은 지금 이제 면접을 처음 준비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일단 포워딩 쪽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그래도 조직에 적합하고, 직무에 적합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우체국이 정말 좋아서 왔다.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쵸? 네, 지금 요 정도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체국이 내가 왜 오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나의 이야기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번 우체국을 알아보면서 느꼈던 걸 얘기해도 되니까 최대한 좀 매력도나 호감도를 얘기해 보십시오. 우체국이 정말 잘하고 있는 점. 아니면 네, 가능하면 그래도 네, 약자를 위한 여러 상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체국은? 네, 네, 그쵸? 그러면 네, 나도 약간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제시를 한다고 하면 과거에 이런 대행을 하실 때 대기업도 네, 좋지만 좀 중소나 영세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정말 작은 기업도 있었습니까?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집중하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돕고자 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접점이 생깁니다. 네, 알겠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돕고 경제적으로 그래도 좀 더 그 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랬던 마음가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런 점들, 그래서 항상 이 약자를 위한 마음은 유지를 하십시오.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뭐든 잘할 수 있죠? 네, 뭐든 잘할 수 있습니다. 면접도 잘할 수 있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이제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신 게 문제거든요. 아까 제시를 네, 했던 우리 유튜버의 파급 효과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래서 뭐를 그래도 알리면 좋은 건지 그리고 이미 네, 우체국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유명 유튜버가 우체국에서 의외로 좋은 서비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미 그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더 할 네,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초등, 초중 등의 교육기관에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구체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만 고민해 보십시오. 빨간 우체통이나 이런 거 좋습니다. 저금을 해서 꽉 채워오면은 우체국에 무언가를 바꿔서 할 수 있다든지 좋습니다. 이런 것도. 네, 좋거든요. 기념품 사업을 해보겠다. 대신 뭔가 미션이 뭐 우체통에 뭐 저금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 저금통, 우체국 저금통을 최대한 채우면은 뭘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좋고 자유롭게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지님. 네, 네, 우리 예지님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현황부터 그냥 바로 하셔도 됩니다. 인사 이런 거 안 해도 네, 됩니다. 네. 네, 먼저 현황입니다. 현재 우체국의 우편 업무는 스마트폰과 이메일이 보편화되고 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해마다 우편물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 외곽 지역의 우편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우체국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통폐합되는 우체국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우체국 금융사업은 점차 수익성이 악화되어 올해 수익의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편, 금융, 기타 순서대로 우체국 10년 후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편 사업의 해결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연령별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킬 특색 있는 우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표는 단순히 편지를 보내는 수단을 넘어서서 취미나 기념으로 우표를 수집하는 용의 부가적인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령별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킬 특색 있는 우표를 제작하여 우편 사업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화된 우체국의 외관을 재생시켜 지역 명소로서 꼭 찾아가고 싶은 우체국이 되는 특성화 방안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무인 우편 접수기를 설치를 확대시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편 서비스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사업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사업의 미래 고객인 어린이들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을 독모하고 2030 세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관리 형성과 목돈 마련을 위해 적립식 예금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 적립식 예금을 벤치마킹하여 손쉽게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금융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타 방안입니다.
지역 농가와 특산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우체국 쇼핑몰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우체국 PB 상품을 우체국 유휴 공간에 판매하는 부스를 마련하여 홍보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10년 후 우체국의 미래는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우체국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체국은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과 금융자산을 도모하는 일을 맡고 있고 국민과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우편 금융 부분에 더 많은 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10년 후에 발전되고 기대되는 우체국의 밝은 미래처럼 10년 후에 초심을 잃지 않고 발전되고 기대되는 우체국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원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그래도 이것 하나만 딱 꼽는다, 이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 꼽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세 가지 각각의 파트 중에서요. 지자체와 연계한 무인 우편 접수기를 설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확대만 하면 됩니까? 제가 우체국 업무를 보는 주된 목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민원 서류를 발급받아 원하는 곳에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은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우편 업무를 볼 때 여러 번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우편물을 쉽게 보낼 수 있도록 무인 우편 접수기와 민원 발급 자동 기기를 연계하여 도서관이나 지하철역 등 현재 우체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이나 도서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된다면 우편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체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제도에 대한 갈등도 이로 인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고객의 편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우편을 무인 우편 활성화를 하는 것보다 일단은 한 번에 많은 소비자분들을 그래도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농가 아닙니까? 이미 하고도 있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농가를 상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음, 도시 지역이나 이런 시내 지역에서는 우편 사무 업무 보는 소수 계층들도 많기 때문에 그 고객님들도 함께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의 편의, 또 우리 우체국을 이용하시는 고객의 편의 기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편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고 해도 뭔가 매출의 한계는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무인 우편을 더 활성화하자고 하면 우리 동료 중에 더 힘들어할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집배원분들입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체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인 자율화 그 서비스를 통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그런 기기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대한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4년째 보고 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화가 되려면 그래도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배원의 이런 고충도 생각을 해보시겠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자님께서 아까 특색 있는 우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그럼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보신다면 어떤 부분이 특색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자유롭게 한번 내가 만들어 보십시오. 일단 우표를 구매하는 연령층을 구별하여 만들겠습니다. 일단 10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 춘식이 등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와 콜라보를 하여 우체국 캐릭터인 제재와 콜라보를 하여 특색 있는 우표를 제작하고, 직장인에게는 힐링되는 문구가 들어있는 우표를 만들어 직장인에게 잠시나마 쉼을 줄 수 있는 우표를 제작한다면
그것들이 소장 가치를 불러일으켜 우편 사업에 더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색 있는 우표를 하기 이전에 나만의 우표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의 우표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나만의 우표는 별도로 신청도 해야 되고 음, 크게 방문하면 쉽게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번거로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번거로운 부분을 또 알고 계시다는 거네요. 우리 나만의 우표는. 네, 맞습니다. 보완점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네.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통할 줄 아는 경인지방우정청 지원자 김예지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지 근무를 하며 관련 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 탐색하여 지역 개발에 힘쓰는 등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이후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근무하며 연령별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노력한 끝에 학기 말에는 자격증 반에 자격증 취득률이 95%의 높은 성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을 통해 제가 가진 지식으로 누군가를 돕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쌓은 업무 협업 및 고객 관리 역량과 우편, 금융, 업무에 대한 필요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켜서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를 쌓는 대리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조금 여쭤볼까요? 공공기관과 어떤 역할을 주로 하셨습니까? 설계 도면을 저희가 설계하고요. 음, 공공기관에 그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며 도로며 그런 것들을 협의하였습니다. 설계 도면을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맡아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설계 도면은 상당히 뭔가 한치의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주위로부터 음,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어왔습니다. 저 도시계획 업무 특성상 작은 수치 오류와 그리고 사업비 계산할 때 숫자의 오류가 절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고 되새기는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그런 역할을 주로 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맞습니다. 방과후 교사를 그 이후에 했다라는 겁니까? 네, 음, 그러면 방과후 교사에서 만났던 그런 학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학생입니다. 4학년 학생입니다. 당연히 학생이겠죠. 어떤 학생이냐 여쭤보는 겁니다. 아, 제가 자격증 반을 담당하고 있을 때, 그 학생은 컴퓨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음, 그러나 부모님의 강요로 들어오게 되었고, 포트폴리오 작성 및 수행 평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격증 반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흥미를 불어일으키고자 처음부터 자격증 반, 컴퓨터반의 어려움을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재미있는 포토샵으로 자기 얼굴 바꾸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흥미를 이끌어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 자격증 반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의 관심사를 찾았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봅니다. 우체국을 방문하는 분들은 뭐에 가장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까? 음, 물론 우편과 금융의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우체국에서 받는 그 서비스를 기분 좋게 서비스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비스 중에 어떤 서비스를 우리 우체국 고객분들은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상세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우편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금융 업무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업무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우체국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요. 어,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제가 가진 경험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을 토대로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 서비스를 받는 고객님들께 어, 어떤 종류가 있으며 오시는 그 서비스에 대해 비슷한 상품을 또 추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체국을 방문했을 때 도시계획 그 서류 특성상 많은 서류를 보내야 하는 업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급하게 보내야 하는 계약 서류가 있었는데 등기 속포와 등기 우편의 차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루 만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등기 우편을 보내서 마감이 임박되어 아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위해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끌어내겠다. 그러면 지원자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우리 우체국 고객들, 우리 국민들이 흔히 들어본 용어긴 용어지만 이런 혼동을 유발하는 이런 단어들, 이런 용어들을 좀 그래도 안내를 해보자. 뭐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혼동 방지를 하겠다. 혼동 방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같은 우편 실수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착오가 있었을 때 상황을 걱정을 해보신다면, 네, 다시 한번 무슨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고객이 잘 몰라서 이걸 보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일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린다든지 뭔가 추적이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오해되는 상황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면 누가 피해가 입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객분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고객만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당장의 큰 피해는 고객분들이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없습니까? 어, 다른 고객은 없습니까? 왜냐 받으시는 그분이 와서 아무런 하소연도 안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실 것 같습니까? 와서 막 따질 것 같습니까? 네, 항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정신적으로 힘들까요? 저도 피해를 저와 동료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동료에게도 이렇게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걸 고민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체국은 나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체국은 제 오랜 꿈을 실현시키는 곳입니다. 끝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다. 나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이어서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하면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예진님 같은 경우에는 집중하셔서 꼭 얘기를 할게 이타적인 사고입니다. 네. 방금 느끼셨죠? 이타적인 네네. 나의 성향을 보여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 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 이런 부분. 그쵸? 네. 그런 점 때문에 혹여 이렇게 우체국의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이런 민원 발생 요소로 인하여 나는 걱정을 해야 합니다. 동료도 걱정하고요. 다른 고객도 걱정해야 되고요. 우체국도 걱정해야 됩니다. 나도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지만 우체국을 더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동료와 고객이요. 이 부분을 좀 꼭 생각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의 메인은 설계 도면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오차 발생을 막았던 사례가 메인입니다. 네. 그리고 방과 후 교사에도 마찬가지. 어차피 소재를 얘기할 확률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시를 할 것은 최악의 상황, 가장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을 먼저 가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방과 후 교사에는 아주 잘한 겁니다. 컴퓨터에 전혀 무관심하고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시간 때우라고 보낸 그 시간을 나는 가치 있게 만들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주어진 그 역할에 최대한 내 나름대로의 서비스
향상, 그리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 이런 거 하시면 그게 딱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거 하셨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발표에서도 나의 이력을 최대한 발휘해 본다고 하면 지역 개발에 힘썼던 분입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지역 개발에 힘썼다는 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조금 더 강조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 네. 왜냐, 난 이런 점을 중시했고 늘 해왔던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이어가기 편하지 않을까요? 아, 네네. 그쵸. 그런 부분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충분히 잘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꼭 이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왜 우체국입니까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금융에서 금융이 오는 게 아니죠. 네. 그쵸. 방과후 교사로서의 어떤 지식 전달, 교육적인 측면, 그리고 이런 오차를 상당히 나는 중시했던 이런 정확성, 뭐 이런 거 좋죠. 접점이 꼭 네.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지님 수고 많았고 오늘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예진님. 네, 네, 이제 준비되셨으면 바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진님도 뭔가 발표를 맡게 된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순서 안 해도 됩니다. 자, 네. 발표 준비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자우편 발달과 인간사와의 경쟁으로 인해 우편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고 금융 또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체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체국 쇼핑 활성화를 위한 인기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2030 세대에서 인기 있는 전통 과자, 운동 등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빠른 접속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접속 유도를 위해 공실력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싶은 중소기업이나 신생업체랑 협업하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30 세대 인기 카테고리를 통해 기존의 주 고객층에서 벗어나서 우체국 쇼핑을 이용하는 다양한 고객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을 위한 알뜰폰 유심칩 판매입니다. 지인분이 외국에서 잠시 한국으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편의점 등 시중에는 단기 유심칩을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원하는 이용 기간이 없거나 한국 번호가 없는데 인증 번호를 요구하는 등의 가입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며칠을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항 내 우체국 영업점에서 간단한 본인 절차를 통해 외국인도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심칩을 판매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실적이 매우 낮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메신저 상단이나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국장학재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협의를 통한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체국 쇼핑 활성화, 유심칩 판매,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우체국에 대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다양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제가 계리직 공무원이 된다면 우체국의 홍보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원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통 과자가 다시 인기가 있는 겁니까? 네, 최근에 약과나 그런 서리태 이런 전통 과자들이 2030 세대에서 많이 인기를 끌어서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겁니까? 맛이 있습니까? 음, 맛, 이 사람들은 이거를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왜 이런 트렌드가 온 거라고 보십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좀 더 준비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지원자님께서도 대략 예상이 되는데 이런 전통 과자를 주문해서 드셔보거나 사서 드셔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그 유명 업체에서 사고 싶었지만 아직 한 번도 주문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걸 주문을 해서 성공을 해야지 먹을 수 있습니까? 전통 과자를? 네, 유명 그러면 이런 유명하다고 하는 곳들은 그래도 대기업입니까? 아닙니다. 아, 꼭 대기업은 아닙니까?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하기가 힘들다는 겁니까? 네, 약과를
지금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약과가 주 상품인 것 같습니다. 아, 약과가요? 네, 그럼 이곳이 없어서 동이 났다고 하면 우리 흔하게 시장만 가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저도 먹어보지 않았지만 되게 아, 경험을 맛있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에 어떤 상품이나 아니면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 우체국과 콜라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흔히 검증된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네, 좀, 어, 협업을 해서 고객,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이 느끼는 리스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든 좋습니다. 우체국에 그래도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우체국에 더 안 좋은 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게 가려면 사람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오래된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님께서 만약에 빵이 나왔습니다. 뭐 단팥빵이 나왔는데 정말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이 했다고 드실 겁니까? 안전하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래도 프랜차이즈를 드실 겁니까? 음, 일반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호기심 그런 거 말고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를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안심이 있겠죠? 네, 그런 불안감은 어떻게 그래도 해소할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유심칩 판매를 말씀하셨죠? 네, 유심칩을 그럼 외국인이 우체국에 와서 사는 겁니까? 공항 내에 우체국이 입점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럼 우체국에 유심칩을 구매하러 간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분은 KT나 아니면 뭐 SK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곳이 아니라 왜 우체국을 택해야 합니까? 굳이 외국인이.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좀 안전한 걸 하고 싶다는 성향도 있을 텐데요. 음, 제가 느꼈을 때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는 그런 가입을 하는데 고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우체국에서 그런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외국인 분들도 하실,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번외로 여쭤봅니다. 지원자님은 우체국의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이용해 본 적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추가로 여쭤봅니다.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러 갔을 때 우체국에 갔을 때 담당자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근무자 분들 중에 한 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편 업무를 막 하다가 또 금융 업무를 막 하다가 갑작스럽게 알뜰폰이 왔을 때 갑자기 일을 한다. 나는 알뜰폰 담당자가 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뭡니까? 전자입니다. 그러면 고객이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막상 가는데 유심칩이 없을 수도 있고요. 막상 가는데 담당자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은 아직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 원의 항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런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입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의 행복은 다 웬만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 원의 사실 행복, 만 원의 행복은 누구나 만 원 내에서 행복하자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공익을 위한 상품으로 소외계층 분들이 이용하시는 상품으로 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알겠습니다.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상품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한테 막 홍보를 할 겁니까? 소외계층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그런 기관을 찾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겁니까?
그런 기관에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을 찾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취약계층을 우리가 찾는 게 좋겠습니까? 각 지역별로 복지관과 협력을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협력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신다 이런 거죠. 홍보를.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들어볼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미소로 소통하고 싶은 지원자 김예진입니다. 저는 충청지방 우정성의 일원이 되기 위해 서비스 마인드 역량을 키웠습니다. 서비스 경영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양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친절하게 응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컴퓨터 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1급을 취득하였고 공공기관 인턴 시 여러 보고서를 작성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컴퓨터 능력으로 저는 빠른 타자로 우편 업무 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러한 역량으로 우체국의 좋은 이미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리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지원자님께서 우체국에 근무하실 때 가장 빠른 타자를 해야 할 업무는 뭐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편 주소 입력하는 부분에서 빠른 타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타자를 그러면 계속 다 쳐주실 겁니까? 다른 동료분들 것까지 말씀하시는 아니요. 고객이 왔을 때 우편 번호나 이런 거를 다 검색해서 우편 번호를 다 찾거나 아니면 주소까지 다 기입을 대신해 줄 거다 이런 겁니까? 네, 제가 우편 업무를 위해 우체국에 방문했을 때 그 기표지에 작성을 해서 직원분께 드리면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주소만 주셨습니까? 주소랑 우편번호랑 전화번호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아, 그랬을 때 그래도 최대한 타이핑을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1급이라고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활용 1급이라고 하면 더 좀 상위 개념의 컴퓨터 활용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활용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액세스나 이런 걸 다루실 줄 아시는 겁니까? 엑셀 업무 가능합니다. 엑셀 업무요. 대부분의 우체국은 전산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 업무에 어떤 부분을 기입해야 하는지는 대략 아시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업무를 일단 하겠다라는 거죠. 네,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르바이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갔을 때 카페 아르바이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 부족한 영어 실력과 낯선 환경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다른 동료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퇴근 후에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레시피를 계속 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호주 국민들을 위해서요. 네. 호주인 고객분들을 위해서요. 호주에 있는 고객분들에게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료분들에게는 최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동료도 다 외국인 아닙니까? 외국인도 계셨고 한국분도 계셨습니다. 아, 한국 외국인이 다 섞여 있었다. 네. 그럼 이런 부분이 가장 그래도 나는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기억에 남는 이유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랑은 달리 언어적인 그런 부족함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노력했던 부분에서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워킹 홀리데이도 가시고 공공기관 인턴도 하시고 분명히 공공기관 인턴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을 따신 것 같은데 나는 왜 우리 우체국에 오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 오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인형 만들기와 교내 유학생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눔의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우체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집배원 분들이 계셔서 각 가구의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어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따라서 저의 이런 가치관과 역량을 우체국 계리직으로서 발휘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동센터에서 인형을 만드는 부분은 충분히 나눔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집배원 분들이 이런 어려운 가정을 그래도 파악할 수 있고 배달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정말 내가 와닿았다면 집배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내가 우체국의 계리직 공무원으로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네, 그럼 저는 그런 고객과 소통을 그런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창고에서 업무하는 계리직을 선호했습니다. 고객과 소통을 잘하려면 충분히 다양한 각종 서비스들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체국을 왜 선택했는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겁니까? 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봅니다. 우체국을 실제 오셨을 때 그래도 가장 이런 점들은 내가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그럼 뭐가 있습니까? 우체국 임용 후에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저는 먼저 빠르게 담당 업무를 익혀서 부족한 일손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용 후에 우편 업무를 맡을 확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체국을 방문하였을 때 그런 박스 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반복적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공부하여서 임용 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크기를 공부해야 합니까? 박스 크기를 알면은 어떤 물건에 어떤 박스로 이렇게 포장해야 되는지 좀 빠르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스 2호는 각각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체국에서 이 박스 안에 넣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우편 발송이 불가하다라고 알고 있는 내용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위험성이 큰 물건은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위험성 말고 사람들이 그거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헷갈리는 거 없습니까? 동물인 것 같습니다. 동물을 보냅니까? 네. 동물을 뭔가 소포로 보내는 건 좀 상식 외에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그래도 만다면 돈은 보낼 수 있습니까? 그냥 보낼 수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보험 또는 우리 명품백이 있습니다. 뭐 되게 상당히 고가인데요. 그냥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보내면 안 됩니까? 기존품은 그 보험을 죄송합니다. 다시 잘 공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예진님. 네. 오늘 마지막인데 우리 예진님은 충청이죠? 네, 맞습니다. 지방과 우리 서울 수도권과는 좀 다른 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충청이 일이 많을까요? 경인이나 서울이 일이 많을까요? 서울 쪽이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원 채용이 그래도 왜 어디를 많이 뽑는다 보면 알 겁니다. 그러면 나는 충청이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예금 뭐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우편과 금융 두 가지를 언제 어떻게 내가 공백이 생겼을 때 투입이 될지 모릅니다. 어디에 지금 내가 배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두 가지를 일단 동시에 고려는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내가 가서 배우겠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최소한으로 하셔야 될 거는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 고객에게 내 나름대로 알아본 게 있기 때문에 뭘 하겠다. 이런 직무수행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일단.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우체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호주에 우리 갔을 때 적응에 대한 거를 설명한다. 뭐 그런 의도라고 하면 일단 오케이. 근데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동료에 피해를 끼친다. 요걸 얘기한다고 치면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고객 중에 우체국에 갔을 때 만날 가능성이 좀 접점이 있는 대상이 그래도 좋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을 할 때 민원 응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공부하는 인턴이었습니까? 사무 보조로 일했습니다.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는 직접적인 서비스가 충분히 그래도 있네요. 아르바이트 경험은 충분히 있네요. 네. 그러면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를 할 거면 그래도 뭔가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고객층이 있었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이 무언가를 함에 따라 그런 고객이 비슷한 분들이 또 오셨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을 통하여 이렇게 서비스의 품질이나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가 일단 있어야 돼. 이게 일단 있어야 그래도 우체국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이런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를 물어보았을 때도 어떤 질문을 물어보았을 때도 목표 설정을 물어보거나 실패를 물어보거나 하더라도 반드시 메인 소재는 내 스스로 서비스의 품질을 높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신 있게 있어야 돼. 일단 혹여 그게 고객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사무 보조를 하더라도 내가 이 업무를 제대로 해야만 같이 우리가 만들어서 결국에는 고객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거 아니냐는 논리를 펼쳐야 돼요. 반드시.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체국을 선택한 이유는 아까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쵸? 그러면 당연히 아동센터에서 인형 만들기를 하여 나눔의 즐거움을 할 거라고 하면 이런 아동센터에서 만들었던 이런 인형이 결국에는 판매가 되면 누구한테 결국엔 또 좋습니까? 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인형 만들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어려운 계층들을 위한 뭔가 인형 만들기였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런 약자들을 위한 상품이 많은 우체국을 선택하던가 뭐 이런 방향이 있어야죠. 접점. 우체국만의 매력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체국 상품의 특성을 이해했느냐를 그래도 간접적으로 여쭤봤는데 얘기를 못했죠. 네. 우체국의 상품의 특성을 얘기하셔야 이 아동센터의 인형 만들기와 사회 기여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계산을 해야 되고 금융을 하셔야 되고 우편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왜 선택하느냐를 얘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접점을 꼭 얘기해야 됩니다. 우체국에 좋은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내가 가서 조금이나마 불편함이나 조금이나마 좋은 점들을 더 만들어주고 싶으니까요. 없애주고 싶으니까요. 뭐 이런 얘기 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생각하실 거는 무엇이냐? 부족한 일손을 보탬을 나는 주겠다고 한 거죠. 네. 무엇을 면접을 준비하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달 뒤에 내가 만약에 우체국에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보았을 때 지원자님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충분히 얘기를 하셨는데 가서 하실 겁니까? 지금부터 하실 겁니까? 지금부터 해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단한 것보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 고객이 한번 잘못 알고 있는 오해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는 건 뭐 어떤 질문일까? 컴플레인, 불만 이런 거겠죠. 이런 점들을 우편부터 금융까지 다 찾는 게 미션입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시기 마시고 이게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직무수행 계획이에요. 그게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이니까. 특히 지방의 특징은 조금 더 우편이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편이 정말 아무리 기본적인 서비스를 한다고 쳐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내가 만약에 금융 서비스를 받으려고 갔을 때 4대 시중은행이 많을 것 같습니까? 우체국이 많을 것 같습니까? 시중은행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이 더 많을 것 같다고요? 지방은 지방이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우체국이 더 가깝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4대 시중은행과 협력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시면 분명히 금융과 관련된 것도 막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방 쪽이라고 하면 이런 점을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알겠습니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를 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은 가장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가격입니다.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가서 외우겠습니까? 기본은 그래도 알아보고 가겠습니까? 기본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표가 얼마입니까?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잠시만요, 고객님. 그럴 겁니까? 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이 정도는 할 겁니까? 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네, 그거를 나는 준비하면 됩니다. 거창한 거 아니죠? 네, 그런 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잘 하셨고, 우리 충분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까 1번, 2번, 3번에 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된다. 왜 그거를 사용하면 하는가? 이거를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 알겠죠? 고객은 왜 알뜰폰을 우체국 가서 사야 합니까? 왜 고객은 전통 과자를 이렇게 먹는 겁니까? 생각을 아직 안 해봤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인턴은 어디서 했습니까? 공공기관. 국제교류센터에서 했습니다. 좋은 그런 훌륭한 데서 하셔놓고, 응? 그런 훌륭한 데서 하셔놓고 이쪽에 가시면 뭔가 고객 응대보다 뭔가 이런 그 기획이나 아니면 어떤 봉사가 미치는 뭔가 이런 사무적인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완성도를 높였던 경험 그런 거 있어도 됩니다. 근데 뭐 하신 게 많으니까 지금 오늘 들었던 거 다시 제가 영상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꼭 다시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또 했으니까 오늘 또 많이 발전을 해보십시오. 제가 영상 그대로 올리니까 꼭 다시 보셔야 돼요. 내 질문만큼은.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완하고 가십시오. 직무수행 계획이 포인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